수열의 기납적정인데요. 수열의 기납적정이란 무엇이냐?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것을 기납적정이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하는 여러 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an-1, an 플러스 1로 표현하기도 하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것들 사이의 관계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전 항과 다음 항과 그 다음 항, 이전 항과 다음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됐냐는 것보다는 저 밑에 써 있는 항 넘버에 집중을 하시면 그냥 그것보다 전 항, 그거 다음 항, 그러니까 이 an을 기준으로 전 항, 그 다음 항이 an이 기준일 때에는 n-1, n 플러스 1로 표현이 되고, 또는 다음 항과 그 다음 항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세트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도 뭐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럼 어떤 거를 갖다 쓰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뭐 n-1, n 플러스 1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표현되어 있는 거나 뭐 똑같습니다. 알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항, 전 항, 다음 항, 그냥 이런 거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첫째 항은 웬만해서는 줍니다. 그리고 둘째 항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첫째 항은 웬만해서는 주고요.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줘요. 근데 an과 an 플러스 1을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n번째 항과 다음 항이라고 생각하라 했죠. 다음 항.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 수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게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보도록 하시면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우리가 뭐 일반 항으로 만들어도 AN은 A 플러스 n-1 D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요걸 힌트로 준다는 거죠. 첫째 항은 A고 다음 항은 이전 항에 D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요 관계식이 사실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는 관계식이 n이 1이면, 자, 둘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를 더한 것과 같다. 2를 집어넣으면 셋째 항은 둘째 항에 공차를 더한 것과 같다. 3을 집어넣으면 넷째 항은 셋째 항에 D를 더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음 항이 그 전 항에 어떤 일정한 숫자, 상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을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을 때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1은 3이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은 5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와 등비는 수열의 일부분일 뿐이고 여러 가지 많은 수열들이 있는데, 실제로 니네가 이제 시험지에서 만났을 때에는 니네 문제 위에 이 문제의 유형이 적혀 있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기납적 정의를 준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적은 건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뺀 게 5로 항상 일정해 라고 적혀 있는 건데, 물론 이걸 2항 해도 되지만 2항 하면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5야. 이거 보면 조금 더 편하죠. 다음 항은 그 전항에 5를 더하면서 만들어, 이런 뜻인데, 위에 있는 걸로 저도 다음 항과 이전 항의 차이가 항상 5로 일정해 라고 보더라도 여기서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랑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가 같아.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다음 항에서 다음 항을 뺀 건 다음 항에서 현재 항을 뺀 것과 같다. 각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등차 수열의 또 다른 기납적 정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녀석한테 등차 중항을 쓴 거죠. 등차 중항을 쓰면 얘 2배를 한 게 얘 더하기 얘와 같으니까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저기다 밑줄 그은 3가지로 표현된 것이 등차 수열로 많이 나오는 기납수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문제 볼게요. 되게 웃긴다. 등차 수열의 기납수정의를 줘놓고서는 1209번이랑 1210번은 등차 수열의 기납수정의가 아니네요. 아, 근데 이 기납수정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옛날에는 그냥 공식으로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외웠었어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요, 기납수정의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겁나 어렵게 냈는데 그냥 공식으로 다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부분?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문이과가 존재하던 당시에 문과 애들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자, 옛날에는 문제가 어려웠고 공식으로 다 풀렸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쉬워졌고, 물론 이 쉬운 문제에 공식을 써도 풀리지만 오히려 공식을 썼을 때 더 어렵게 풀릴 정도로 쉬워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공식을 썼을 때 더 어렵게 풀릴 정도로 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넣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n자리에 1, 2, 3 대입해서 풀게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수열이다라고 하는 게 저 높으신 양반들이 생각하기에 수의 규칙을 파악하는 문제잖아요. 수의 규칙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그냥 공식만 써가지고 뚝딱 정답이 나오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안 읽고 왔던 거죠. 아니, 아이들이 수의 규칙에 대해서는 1도 모르면서 그냥 공식 사용법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 뚝딱뚝딱 푸는 게 싫었던 거야. 그렇다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자니 어차피 공식으로 다 풀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어차피 공식으로 다 풀린다면 공식으로 푸는 게 더 어렵게 만들자. 마치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근해 공식을 쓰면 더 어렵죠. 그것처럼 문제를 쉽게 내자. 공식을 쓸 가치가 그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문제를 쉽게 내자라고 해서 1209번 같은 문제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1209번 같은 문제가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와요. 1209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 플러스 1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등비수열의 기납수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주거나 또는 뒤에 비단계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 꼴이긴 한데, 일단 얘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등차수열의 기납수정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네 번째 항 구하래요. 네 번째 항. 되게 근접해 있죠. 되게 가까운 항이에요. 그죠? 이게 옛날에 공식 쓸 때에는 5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n자리에 1, 2, 3 이렇게 땡땡땡을 대입해가지고는 절대 못 구하거든요.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겨우 네 번째 항을 구하려고 공식을 쓴다? 이거는 우리한테 시간적 낭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10번째 안쪽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진짜 많이 가게 해봐야 8번째 정도? 알겠죠? 진짜 많이 가봐야 7, 8번째 정도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면 공식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요. 어떻게 푸냐면은 1부터 그냥 쫙 대입합니다. 자,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 A2는 A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A1이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3이야. 그죠? 그 다음에 n자리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A3은 A2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A2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3 넣어주면 6이야. n자리에 3 대입해주면 A4는 A3 플러스 3 플러스 1인데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이건 10. 이렇게 정답을 찾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자리에 1, 2, 3 넣어가면서 찾게 만드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요즘이라기보단 한 10년 정도는 유행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처럼 그냥 공식을 넣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빠르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운 항을 찾으라고 해요. 가까운 항.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는 걸 푸는 것도 선생님이 좀 이따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어디를 볼까? 자, 1215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항이 그 전항에 2를 더해서 만든다는 거잖아. 얘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공차가 2다라는 거야. 여기서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a는 3 플러스 n-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 밑에 있는 건 뭐 다 마찬가지로 푸시면 되는데 1218번 볼까? 첫째 항이 12고 둘째 항이 8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이렇게 이제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을 같이 줬는데 힌트에서 그 뒤에 받은 기하초 정의를 보니까 이제 점화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점화식이란 단어도 살아돈다면. 근데 이제 요 점화식을 보시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거가 그 이전 항에서 그보다 더 전에 있는 항을 뺀 거랑 같다. 그러니까 각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면 얘네 둘로 알 수 있는 게 공차가 마이너스 4구나. 그쵸? 그러면은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n 플러스 16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등비수열의 기하초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의 기하초정의를 봤고요. 등비수열의 기하초정의를 볼 차례인데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등비수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요식을 준다는 거예요. 첫째 항 주고 다음 항은 이전 항에 r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음 항은 이전 항에 3을 곱한 것과 같다 라고 돼 있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30 곱해진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등비수열로 나오는 또 여러가지 기하초 정의들을 보시면은 다음 항 나누기 이전 항이 r로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주거나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 나누기 n번째 항이 n 플러스 2번째 항 나누기 n 플러스 1번째 항과 같다. 각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주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등비 중항이죠.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좌우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등비 중항을 주거나 뭐 이런 밑줄 그은 것들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밑에 내려가서 문제 한번 보시면 어떤 걸 볼까요? 1227번 볼까요? 자, A는 1이고 an 플러스 1은 4an이다.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아라. 자, 다음 항이 이전 항에 4를 곱해서 만든다. 공비가 4구나. 일반항 a에는 1 곱하기 4의 n-1제곱이구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주시고 뭐 1 정도는 생략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1230번 오른쪽에 맨 위에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8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항이 12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나누기 an과 같다는 것은 다음 항과 그 직전 항, 다음 항과 그 직전 항 사이에 비가 일정하다는 거고 예로부터 우리가 이게 등비수열인 걸 알았으면 얘네 둘로부터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 a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등비수열 끝나고 나서 정리해준다 그랬죠? 이거 괜히 지웠네. 혹시 하나씩 사나? 아이씨. 옮겨버릴까? 여러분들 이 수열의 기하초 정의를 풀 때 이제
대중적으로 나오는,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나오는 기하급 정리 2가지 정도 푸는 법을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적어주면 안 돼. 여기다 미리 숫자 한번 적어볼게요. 한 개다. 야, 그 다음 숫자 뭐냐? 63? 어떻게 알았어? 이제 얘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가 63인 거 알겠어요? 지금 얘네들의 차이가 2, 4, 8, 16, 3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차이를 개차라고 부르는데, 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녀석을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사라진 단어예요. 사라진 단어인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차 수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차 수열은 뭐냐?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을 이룰 때 그것을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냅니다.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요걸 이항을 시키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fn은 그냥 다른 수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bn이라고 적어도 되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 fn이라는 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fn으로 적는 거고요. 요런 꼴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푸는 방법은, 자, 지금 이게 1209번의 그 왼쪽 페이지에 158페이지에 1209번에 있는 게 개차 수열인 거죠. 거기 지금 보시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 플러스 1, 얘가 fn인 거죠. 그래서 자, 요런 꼴의 문제를 풀 때에는 선생님 아까 1209번 어떻게 문제 풀었죠? n자리에 1부터 쭉 대입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n자리에 1부터 쭉 대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대입한 식을 더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방금 풀었던 이제 1209번 문제 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1209번 문제인데, 이게, 자, 이 1209번 문제에서 문제에서는 A4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AN을 구하라고 해볼게요. AN. 창문 열고 뛰어내릴 뻔했다. 자, AN을 구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첫째 항이 1이고,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자, n자리에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2는 A1 플러스 1 플러스 1, n자리에 2를 대입을 해보면 A3은 A2 플러스 2 플러스 1, n자리에 3을 대입을 해보면 A4는 A3 플러스 3 플러스 1. 일반항 AN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n자리에 n-1을 대입을 해보면 an은 an-1 플러스 n-1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해요. 다 더해요. 그러면 좌변에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n이 생기고 땡땡땡, 우변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이 생기는데, 이 항을 통해서 얘네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 항 해주면 지워지고 이 항 해주면 지워져서 AN은 이쪽 줄에 뭐만 남냐면 A1 플러스, 요 줄에는 뭐만 남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1이 남고 마지막에는 뭐만 남냐면 1을 n-1번 더했으니까 더하기 n-1이 남아요. 그러면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했고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그리고 더하기 n-1이 남죠. 해서 이 시그마를 풀어주면 1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n-1이 되고 이걸 전개해서 풀어주고 정리해주면 일반항 A 나옵니다.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공식화한 게 있어요. 공식화한 게 있는데 공식화한 거는 뭐냐면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옛날엔 진짜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AN 더하기 FN 형태의 개차수열에서는 일반항 AN이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차수열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까운 항을 찾으라 그래요. 많아봐야 8번째까지 항 찾으라고 하는데 혹시나 문제에서 일반항을 찾으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증명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입한식을 더한다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하지만 그때 이제 이 공식을 써도 된다. 이 공식대로 한번 해볼까?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n-1이네. 자, 요게 뚝딱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식화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서술형에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대입한 모든 식을 다 더한다라는 풀이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항고라고 하는 거 납니다. 알겠지? 안 난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났을 때 풀이 방법은 교과서식 풀이 방법은 이렇게 다 더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공식을 한번 알려주는 거고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자, 이거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랑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길 지우는 거고. 자,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 있습니다. an 곱하기 fn. an 더하기 fn이 아니라 an 곱하기 fn.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10번 문제에 an 플러스 1은 nan 뒤에 플러스 1이 빠져야 돼요. 플러스 1이 없으면 그냥 nan에서 끝났으면 이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뭐 1, 2, 8, 48 이런 거죠.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6 그죠? 곱해지는 숫자가 수열을 가질 때. 자, 이럴 때의 풀이 방법은 뭐냐면 n에 1, 2, 3, 4 땡땡땡을 대입해서 모든 식을 이번에는 곱해서 풉니다. 곱해서. 외우기도 편해요. fn이 더해져 있을 때는 다 더해서 풀고 fn이 곱해져 있을 때는 다 곱해서 푼다. 알겠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an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고 뭐 첫째 항은 1이다 이렇게 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얘를 풀 때 n작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2는 2분의 1 a1 n작에 2를 대입을 해보면 a3은 3분의 2 a2 n작에 3을 대입을 하면 a4는 4분의 3 a3 n자리에 n-1을 대입을 해보면 an은 n분의 n-1 a n-1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네가 받아 적어야 돼요. 다음 책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이거를 다 곱해요. 그러면 좌변에는 얘네가 쫙 곱해질 거고 우변에는 얘네가 쫙 곱해지겠지. 그러면 약분을 통해서 A2가 지워져요. 그죠? 그리고 A3도 지워집니다. A4도 지워지고 땡땡땡 내려가서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좌변에는 AN 우변에는 A1 곱하기
뭐가 남냐면은 여기 있는 게 다 곱해진 거겠죠. a를 먼저 적었으니까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분의 n-1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얘네들을 다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다 약분이 되면 여기 있는 거 1번 살았으니까 분자, 여기 분모 1번 살아야 되고 그래서 첫째 항은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항 A에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교과서식 풀이고 이것도 이제 뭐 공식 같진 않지만 공식 같은 풀이가 있습니다. 일반항 A에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Fn-1이라는 뭐 공식 같진 않지만 이런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찾으면 또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이제 넣으면은 요식이 나오거든요. 요식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 두 가지 수열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 두 가지를 이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거는 또 이 다음 책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또 여기 문제 풀다 나오면 설명해 주든지. 수열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수학적 진화법입니다. 자, 수학적 진화법은 이게 증명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증명 문제로 나옵니다. 증명 문제로 나오면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또는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죠? 증명 문제가 증명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명제에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수학적 진화법도 증명 문제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빈칸 채우기로 출제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 100문제 중에 90문제는 빈칸 채우기로 나와요. 왜냐면은 수학적 진화법은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도 고등학생들이 못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못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으로 증명해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과정을 착실히 따라온 학생들은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로 빈칸 추론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빈칸 추론의 이 추론이 되게 웃긴 게 너네가 이 수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어도 빈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해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빈칸 문제가 다 그렇듯 여러분들이 이 수열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빈칸을 채우는 것만 목적이면 돼요. 근데 그 빈칸은 보통 어떻게 채워? 그냥 윗줄 아랫줄 보고 가운데줄 유추하죠. 그렇게 풀면 되는 부분이에요. 수학적 진화법은 어떤 순서를 따라가냐? 1번 n이 1일 때 이거 이제 1부터 시작하는 수열에서는 1인데 이 n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첫째 항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3부터 시작하는 수열이 있으면 n은 3일 때겠죠. 첫째 항일 때 참임을 보여줘야 돼요. 얘가 어떤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 수열이 참임을 증명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첫째 항일 때 1부터 시작하는 수열에서는 1을 집어넣고 여기 1일 때라고 적혀 있는데 2부터 시작하는 수열에서는 2를 집어넣고 어쨌든 첫째 항에서 참임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뉘앙스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이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 되는지 봐야 돼요. k번째가 참이라면 k 플러스 1번째도 참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참이 된다, 참이다라는 결론이 만약에가 아니라 나오겠죠. 무조건 증명하시오니까. 이게 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잘 봐. 첫째 항일 때 참인 것을 보여줬어. 그죠? 첫째 항일 때 참인 것을 보여주고 k번째 항이 참이면 k 플러스 1번째도 참인 것을 보여줬어. 그러면 첫째 항이 참이니까
첫 번째 항이 참일 때 두 번째 항도 참이라는 거고, 두 번째 항이 참일 때 세 번째 항도 참이라는 거고, 세 번째 항이 참일 때 네 번째 항도 참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을,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비납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빈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 빈칸 문제는 보통 많이 뚫리는 곳을 정리해 줄게요. 보통은 n이 1일 때 계산하는 과정에 생깁니다. 빈칸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빈칸 문제가 뚫립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요 부분에서 이제 빈칸이 뚫리고요. 그 다음에 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빈칸을 추론하는 방법은 일단은 몰라도 적어 넣으세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식의 성질이 뭐냐면 A와 B와 같다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가 같다라는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C의 빈칸이 뚫립니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n이 1일 때가 아니야. n이 k 플러스 1일 때까지 풀이가 내려갔을 때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n이 k 플러스 1일 때까지 풀이가 내려갔을 때 이제 그때 왜 어려워하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1238번 문제 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2 2분의 n 플러스 1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거라는 별개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혼자 푼다면 어떻게 풀지를 풀어줄 테니까 일단 쭉 보고 따라오시고 마지막에 빈칸 채웁시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n이 1일 때 참임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n이 1일 때를 봅니다. 좌변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저 수의 규칙이. 그러면 n이 1일 때 좌변은 1이다가 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변은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1이다가 됩니다. 참이네요.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자, n이 k일 때 좌변은 다시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n이 k면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k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죠.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는, 우변이 뭐가 되냐면 여기 는 좀 띄울게, 는 2분의 k 더하기 1이다가 되겠지. 여기까진 누구나 다 해. 여기까진 누구나 다 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n이 k 플러스 1일 때, 자, 이게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참임을 보여줘야 되거든.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 라고 적어 놓으면 좌변에, 잘 봐라, 좌변에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k 플러스 1이 생기겠지. 그치? 그리고 우변은 여기 있는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대입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적혀야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적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나올 녀석으로 예상하는 녀석이야. 마지막에 나올 녀석으로 예상되는 A가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인 거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어. 좌변에 K 플러스 1이 여기 더해졌잖아.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K 플러스 1을 더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자리에 K 플러스 1이 그대로
그대로 대입이 된 이 식은 예상되는 식이지, 그러니까 결론이지, 이 녀석이 정답인 거지, 이 녀석이 나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알겠지? 그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우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고 이걸 통분해주면 2분의 k제곱 더하기 k, 여기는 더하기 2k 더하기 2가 돼. 됐나요? 그러면 얘가 2분의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가 되고, 인수분해 해주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돼.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나올 녀석이라고 예상했던 녀석과 같아졌다라고 보여주면 돼. 그러면 참인 거야. 우리가 예상했던 녀석, n자리에 k 플러스 1에 단순 대입한 것과 같은 녀석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푼 것과 같기 때문에 참인 거야. 왜? 등식의 성질은 항상 참이거든. 그치? 자,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상 참인 것을 이용을 해서 찾은 게 우리가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된 k자리에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단순 대입한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 나왔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 풀이로 보여줘야 돼. 근데 거기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알겠지? 여기서 이제 빈칸이 많이 나오는 게 뭐다? n이 1일 때, 그리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이기, 여기, 이거가 이제 빈칸이 많이 뚫리는 것들이야. 알겠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자, 여기에 가 빈칸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여기 뚫려 있지 않고, 두 번째 빈칸은 여기 뚫려 있네요. 뭐 여기서 뚫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여기가 이제 나 빈칸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가와 나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등차 수역이다, 등비 수역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정의될 때, 뭐뭐와 같이 정의될 때라고 해놓고서는 요런 이제 점화식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전 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더하기 3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 얘는 첫째 항이 6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이제 A1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A10은 A 플러스 9D죠. 그래서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65 플러스 9 곱하기 3 계산해주면은 92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죠. 정답 2번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2번에는 곱하기 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전 항에다가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아, 이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봤을 때 15번째 항이 3의 k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보면 일반항 A에는 1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그러면 15번째 항은 1 곱하기는 뭐 있으나 마나니까 3의 14제곱이니까 k는 1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거 같은 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녀석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만약에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저번에 알려줬던 뭐 그런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도 풀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뭐 끽해봐야 6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구해라. 이거 6이잖아요. 이렇게 적당한 숫자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수의 규칙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그 능력 자체를 검증하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1부터 쭉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n 빼기 3이랍니다. 자, n자리에 1을 대입을 해주면 a2는 a1 더하기 2 빼기 3이고요. 그러면은 a1을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n자리에 2를 대입을 해주면 a3은
A2 더하기 4 빼기 3이고 A2는 위에서 마이너스 4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n자리에 3을 대입을 해주면 A4는 A3 더하기 6 빼기 3이 되고 A3은 또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3이라고 넣어주면 0. n자리에 4를 대입을 해주면 A5는 이 되고 A4 더하기 8 빼기 3이고 A4는 아까 0이라고 구했으니까 5. n자리에 5를 대입을 해주면 A6은 A5 더하기 10 빼기 3이고 여기다 5 대입해주면은 12라고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를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아까 A1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이거 7이 된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7 되나 이거? 잘 푼 거 맞아? 7 되네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그냥 여섯 번째 것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일이 넣어가지고 찾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찾아서 일반항을 이 시그마 뒤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풀어도 된다 그랬죠. 일반항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저거만 놓을게. A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FN이죠. 여기다 K 집어넣은 거를 요 시그마 뒤에다 갖다 넣어서 여기다가 첫째 항 집어넣고 풀면 그러면 일반항이 나오고 그 일반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그마를 풀어도 똑같은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은 이제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A1은 4고 A2는 3이고 AN 플러스 1은 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N 플러스 1, N 플러스 P와 AN이 같아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 P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 서로 같은 모습이 나올 건데 그때 그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P를 찾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수열 문제가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그 보강할 때도 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열 문제가 n자리에 1부터 계속 넣는 거가 무식한 풀이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오히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거부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수열은 그냥 n부터 1을 넣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규칙을 파악하는 거가 근본적인 풀입니다. 그게.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n자리에다가 1부터 쭉 넣을 거예요.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n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3은 a2 빼기 a1. 근데 a2가 3이었고 a1이 4였으니까 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자리에 2를 넣어보면은 a4는 a3 빼기 a2가 되고 a3은 마이너스 1이고 a2는 3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5는 a4 빼기 a3 이렇게 되고 a4는 마이너스 4, a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a6은 a5 빼기 a4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빼기 마이너스 4니까 1 되겠네요. 1. 자, 아직도 똑같은 게 안 나오고 있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a7은 a6 빼기 a5. a6은 1이었고, a5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4.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4. 첫째 항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야.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건데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니 그 텀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A1과 A7이 서로 같으니까 P는 6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240리터가 들어있는 수족관에 매일 전날의 4분의 1만큼의 물을 버리고 20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문이과가 관련됐던 시절에 문과 애들 킬링 문제였어요, 이게. 문과 애들 후루루 떨어져 나가는 문제. 활용 문제거든요, 활용 문제. 잘 보세요. 어제 있던 물을 오늘이라고 할까요? 오늘 AN에 물이 있으면 그러면 내일은 AN 플러스 1에 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이니까. 그죠? 근데 AN 플러스 1이라는 물은 어제 있었던 물 AN에 4분의 1을 버렸대. 4분의 1을 버렸으면 4분의 3만 남기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물에 4분의 3을 남기고 거기에다가 20리터를 더 집어넣겠대. 20리터를 더 집어넣어서 내일의 물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N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이거네요.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해야 돼, 얘들아. 넘어가시면은 1258번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면 요것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5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구했잖아요. A5 어떻게 하죠? A5는 S5 빼기 S4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5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S5 찾고 S4를 찾으면 되죠. S5랑 S4는 어떻게 찾아? n자리 1부터 집어넣어서 찾아. 알겠죠? 자, 그래서 Sn 플러스 1은 3Sn-4인데 n자리 1부터 넣으면 그러면 S2는 3S1 빼기 4. 근데 S1 줬어. 3이라고. 그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은 5. 자, n자리에 2를 넣으면 S3은 3S2 빼기 4. S2는 5였으니까 15 빼기 4. 11.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S4는 3S3 빼기 4. 33 빼기 4네요. 뭐죠? 29? 29 이렇게 되고 n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S5는 3S4 빼기 4. 87 빼기 4. 8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일반항이 아니라 수열의 합인데 이렇게 그냥 일반항 받았을 때 AN 받았을 때처럼 수열의 합도 똑같이 풀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S5에서 S4를 빼주면 돼요. 83에서 29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뭐 끝자리가 4로 끝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260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일 때 자,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이게 문제에서 좀 보장해 준 거예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n번째 수열이 n번째 항이 참이면 그 다다음 번째가 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P1이 참이면 P2n도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P1이 참이면 지금부터 참인 거 쭉 써볼게요. P1이 참이면 P3도 참이고 P5도 참이고 P7도 참인데, 근데 문제에서 P2에는 P2나 P4나 P6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P1로부터 보장받은 건 3, 5, 7인데 2, 4, 6은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기억은 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2가 참이면 또 참인 거 쭉 적어볼까? P2가 참이면 그거보다 2 큰 P4도 참이고 또 2 큰 P6도 참이고 또 2가 큰 P8도 참인데요. P8도 참인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P2n 플러스 2는 짝수번째 항보다 2 큰 항이라고 하지만 짝수번째 항보다 2 큰 수는 결국엔 짝수번째 항입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짝수번째 항들을 보장받았으니까 니은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P1과 P2가 참이면 모든 자연수가 다 참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왜냐면 1이 참이면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이 다 참이고 2가 참이면 2부터 시작하는 짝수들이 다 참인데
자연수에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와 2부터 시작하는 짝수들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참이면 모든 자연수가 다 참이 될 것이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수학적 기납법.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첫째 항이 참인 것을 보여주고 K번째 항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 항이 참이 되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n이 1일 때, 자, 여기 왼쪽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2n 더하기 1이니까 n이 1이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한 1이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는 1입니다.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에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k-1로 볼 수 있고 우변에는 k를 대입한 k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변에, 자, 여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죠. 등식의 성질. 자, n이 k 플러스 1이라면 여기에 요 자리에 2 곱하기 k, 이거 다음 항이 뭐냐면 이게 이 다음에 들어갈 항이거든요. 이 다음에 있을 항. 그러니까 2k 플러스 1. 그러니까 양변에 더해줘야 되는 건 2k 플러스 1을 양변에다가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도 2k 플러스 1이 더해지고 우변에도 2k 플러스 1이 더해지는데 그럼 그때 이제 우변을 보시면 우변에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 생기는데 이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지? 그게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한 것과 같은 식인 것을 확인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건 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랑 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수학적 기납법은요 쉬워요. 뭐 빼고? 부등식 빼고. 부등식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배수의 증명이 배수의 증명이나 뭐 앞에 있는 뭐 그냥 등식의 증명이나 이런 건 쉽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짝수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 3의 짝수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돼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쭉 따라갑니다. 이제 n이 1이라면 3의 2제곱 빼기 1은 8이니까 이 녀석은 8의 배수이다. n이 k라면 n이 k일 때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3의 k제곱, 숫자가 작죠? 글자가 작죠?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은 8의 배수다 꼴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본 거고. 자, n이 k 플러스 1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3의 2 곱하기 k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8의 배수 꼴인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3의 2k 더하기 2제곱 빼기 1이고요. 3을 2k제곱보다 2번 더 곱했다는 뜻이니까 이 2번을 앞으로 빼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2k제곱 빼기 1이다가 되고요. 3의 제곱은 9니까 9 곱하기 3의 2k제곱 빼기 1이다가 되면 얘가 이 가에 들어갈 숫자죠.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가에 들어갈 숫자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숫자는 이 녀석을 지금 8로 묶었잖아요. 8로 묶었을 때 묶인 애들이 이제 나에 들어갈 숫자라는 건데 이 녀석을 8로 어떻게 묶느냐. 그냥 이거는 약간 살짝 억지 부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 녀석을 9 곱하기 3의 2k제곱 빼기 9 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8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9로 묶어주면 3의 2k제곱 빼기 9가 되고 더하기 8이 빼기 1이 되고 더하기 8이 되는데 3의 2k제곱 빼기 1을 8n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8n이 들어갑니다. 그럼 9 곱하기 8n 더하기 8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을 8로 묶어주면 9n 더하기 1이다. 이게 나에 들어갈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명 문제는 친구들아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백지에다가는 절대 못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빈칸을 어떻게든 그냥 만들기 위해서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등식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빈칸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얘가 뭐냐? 결과적으로 8 곱하기 어떤 수기 때문에 이 녀석은 8의 배수다 이거예요. 8의 배수다. 뭐가? k 플러스 1일 때 k일 때 8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도 8의 배수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8의 배수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빈칸은 그래서 9랑 9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자, 이 부등식의 증명이 이거는 조금 짜증나요. 나도 부등식의 증명을 풀어야 되면 조금 짜증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글씨가 좀 작죠? 미안합니다. 문제가 길어서 글씨가 작아요. A가 B보다 큰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A가 B보다 큰 거를 증명하라라고 했는데 겁나 뜬금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A가 C보다 커. 그리고 C가 B보다 커. 그러니까 A는 B보다 커. 이런 식의 증명을 하거든요. 되게 뜬금없이 이제 어떤 숫자 C, 어떤 식이나 숫자 C를 도입을 시키면서 A가 C보다 커. 근데 C가 B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A는 B보다 큰 거야. 이런 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어떤 도형에서 적당한 보조선을 그어야 풀리는 것처럼 그 적당한 것을 이용을 해서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등식은. 학생들도 이제 많이 혼란을 느끼는데 뭐 또 쉽게 나오면 또 쉬우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 이 C에서 보통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완전제곱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돼요. 완전제곱식. 한번 여기도 그게 이용되나 한번 볼까요? 여긴 그게 이용이 안 되는 것 같네. 미안합니다. 아무튼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72번도 완전제곱식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계산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n이 1일 때를 보는 게 아니라 n이 2일 때를 봅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 근데 너네가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느냐?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빈칸이 없으면 이 1번은 그냥 통째로 안 봐도 돼요.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수학적 계산법은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는 방금 전에 문제 풀고 와봐서 알겠지만 지금 요 빈칸과 요 빈칸 사이, 이 두 빈칸 사이에 풀이가 무려 이만큼이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빈칸과 빈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풀이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 위에 거 이용이나 했나요?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빈칸 없으면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순서는 동일합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라고 했죠. 그럼 K일 때 여기다 K가 이제 적용이 된다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K분의 1 크다 K 플러스 1분의 2K 이게 참이다 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n이 k일 때죠. 그러면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봐야 되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k분의 1 뒤에 k 플러스 1분의 1이 생길 거고요. 그죠? 이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변에도 k 플러스 1분의 2k 뒤에 똑같이 k 플러스 1
분의 1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요 우변을 보면 우변이 여기에 k 플러스 1이 대입돼서 k 플러스 2분의 2에 k 플러스 1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이거가 우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또는 이것과 비슷한 모양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풀어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n이 k 플러스일 때 좌변은 얘가 되고 우변은 얘가 되는데 지금 우변의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 녀석 그냥 더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다라고 더해지면 그게 여기 가에 들어갈 식이죠.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다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라고 해놓고서는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에서 빼기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2를 해주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므로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이 부등식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게 이 c라고 하는 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다 그랬죠.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혼란 줄 거라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자, 이만큼이 이제 저 C를 담당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의 식이에요. 정확하게 C라는 식은 아니지만 저 C를 담당을 하는 구조의 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얘죠, 얘. 자, 문제에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얘보다 크다까지 우리가 찾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가 우리가 예상하는 k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1보다 크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얘보다 큰 거를 보여줘야 돼. 맞아? 원래 우변에 예상되는 건 얘였으니까. 그지? 이 좌변의 이만큼이 우변에 예상되는 애보다 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는데 이 실제로 계산한 애가 예상되는 것보다 크면 그럼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빼는겨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를 그래서 빼는겨. 이렇게 빼주면 통분해줘야 되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여기에 k 플러스 2가 곱해지니까 2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2 빼기 여기 k 플러스 1 곱해지니까 2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해주면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분의 2k제곱 지워지고 k가 되네요. k 하나만 남네. 이게 여기 나에 들어갈 식이네요. k.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뺐더니 이게 생겼고 k는 자연수니까 얘는 양수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2k 플러스 1 나누기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 크다는 것이 참이라는 거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 k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1보다 큰 게 참이니까 우리가 이 빨간 네모가 이 빨간 네모보다 크다는 것을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부등식의 증명이다. 조금 짜증나죠? 조금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고요.